여섯 번째. 자, 봅시다. 예비 고1. 자, 이제 너희들이 고등학생이 되려면 100일 좀 넘게 남았네. 그지? 그럼 선생님이 한 20분 정도에 걸쳐서 해주고 싶은 건, 이제 내가 고등학생이 될 거야. 그래서 제일 궁금한 건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은데, 대학을 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제일 안전한 게 뭘까? 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 자, 우선 선생님 생각에는 너희들이 아직 고등학생이 되지 않았으니까, 물론 막 이런저런 변수가 많이 있겠지만, 그지? 우선은 플랜 A는 내신 플러스 수능 최저야. 이걸 해보다가 내가 안 된다. 그럼 플랜 B, 플랜 C도 준비해야 되지만, 현재로서는, 그지? 우리가 계획대로 뭔가 흘러갈 걸 전제로 한다면 플랜 A는 내신 플러스 수능 최저. 내신 기간에 우선 내신을 뒤지게 열심히 해야 돼. 우선은 1번은 내신이야. 그지? 내신을 뒤지게 열심히 해. 그리고 나서 내신이 끝났어. 그럼 뭐야? 수능 최저를 맞출 준비를 하는 거지. 요 두 가지만 먼저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내신 기간 끝나고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중간에 뭐 뻘짓하고 이러지 말고, 그잖아. 나는 내신 중간고사 잘 봤어. 그러면 이제 뭐야? 빨리 수능 최저 맞출 준비해야지. 그리고 또 기말고사 시작되면 또 기말고사 하고, 방학 되면 또 수능 최저 준비하고, 이렇게 가는 거지. 자, 요걸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이 간단한 걸. 자, 우선 예전보다 1학년 내신이 더 중요해졌어. 그지? 뭔 말이냐면, 조금 극단적으로 말했을 때 1학년보다 2학년, 2학년보다 3학년 이렇게 해서 내신의 비중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내가 1학년 때 첫 중간고사를 좀 망치더라도 뒤에 열심히 하면 극복이 가능하다, 이런 게 있었다고. 이런 희망이. 그치? 좋게 말하면 희망이고 나쁘게 말하면 희망 고문인데 어찌됐든 이런 게 있었지. 근데 뭐야? 이제 내신이 비율이 똑같아져 버렸어. 게다가 문제는 뭐야?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을 주로 보는데 걔들이 9등급이 아니고 3등급 ABC 성취도 평가가 돼버린다고. 따라서 20%마저도 중요성이 조금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물론 3학년 내신, 2학년 내신 다 중요해. 근데 1학년 내신의 비중이 어찌됐든 예전보다 늘었어. 그래서 내가 1학년 1학기는 좀 못하더라도 2학기 때 열심히 해야 한대.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돼. 뭔지 알겠지? 그래서 1학년 1학기 첫 내신부터 뒤지게 열심히 해가지고 원하는 성적을 받아야 된다. 그지? 자, 첫 번째는 예전보다 1학년 내신이 더 중요해졌다. 두 번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출 준비를 해야 돼. 예를 들어볼게. 자, 얘는 행정학과 똑같아. 자, 얘는 1.599, 얘는 1.40이네. 그럼 당연히 대학이 여기가 좋아야 되잖아. 근데 대학은 이쪽이 더 좋아. 왜 그래? 여기는 수능 최저라는 기준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내신이 좀 불리해도 수능 최저 뭐 3합 6, 2합 5, 뭐 3합 5 뭐 이런 걸 맞춰가지고 내 내신의 불리함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거지. 하나만 더 봐볼게. 자, 똑같이 간호학과야. 내신은 압도적으로 얘가 유리해. 그러잖아. 근데 대학은 이쪽이 더 좋아. 왜 그래? 역시 수능 최저 때문이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내신 열심히 했는데 내가 대치동에 있어, 목동에 있어. 우리 학교가 조금 뭐랄까 잘하는 애들이 많아. 그래서 내가 내신에 대한 불리함이 있어. 그 대신 학교 분위기가 좋으니까 뭐야?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학업적인 환경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내신에서 조금 불리함이 있더라도 수능 최저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그걸 극복한다. 이렇게 계획을 짜면 좋을 것 같아. 자, 예를 들면 내가 학생부가 약간 틀어졌어. 아,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럼 논술도 생각은 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논술도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능 최저가 없으면 경쟁률이 엄청 센데 수능 최저가 생기면 생길수록 경쟁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선은 내신을 갖다 뒤지게 열심히 한다. 근데 내신 기간이 아닐 때는 수능 최저를 맞출 준비를 한다. 됐지? 두 가지. 하나만 더 해볼게. 세 번째는 영어야. 뭔 말이냐면 작년 수능 기준으로 자, 내일이 수능이다. 내일이 수능인데 작년 수능 기준으로 국수탐은 1등급이 4%, 2등급이 7%, 1등급, 2등급 합치면 11% 나온 거지. 즉 작년에 만약에 100명 중에서 12등을 했잖아? 그러면 국수탐은 예를 들면 3등급이 나온다고. 근데 영어는 몇 등급이 나왔어? 작년에 12등을 했으면. 내가 100명 중에 12등을 했으면 1등급이 나왔다라는 거지. 절대평가니까. 절대평가의 취지에 부합하게 영어를 낸다면 당연히 상대평가인 국수탐보다는 1등급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2등급은 더 많아. 거의 10명 중에 3명이 1, 2등급권에 걸리게 돼 있다고. 따라서 생각해봐.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된다 했잖아. 그럼 우선 뭘로 맞추는 게 좋겠어? 당연히 영어로 맞추는 게 좋지. 자, 게다가 봐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자, 이런 성적의 위치가 쭉 있을 때 내가 여기 좀 있었다고 봐볼게. 내 위치가 여기 좀 있었어. 근데 봐봐. 문제는 뭐냐면 막판 되잖아. 9월 수능 이렇게 되면 밑에 있는 친구들이 야, 나는 어차피 수능 봐봤자 안 돼, 이렇게 포기를 해버린다고. 밑에 있는 애들이 어차피 나는 수능 없는 대학 갈 거야, 수능 필요 없는 대학 갈 거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지.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건 뭐야? 재수생이 위에서 들어와 버려. 자, 밑에는 사라지고 위에는 들어와 버려. 나보다 못하는 애들이 사라지고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들어와. 그러니까 내 위치가 저절로 떨어지게 돼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영어는 뭐야? 재수생 영도 받지 않아. 밑에가 빠져도 상관없어. 왜? 내 점수가 91점이면 무조건 1등급이야. 밑에 있는 애가 빠지든 위에서 들어오든 상관이 없는 거지. 왜?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그래서 시험이라는 건 우선 최저를 맞출 때 내가 영어를 이용해서 영어가 1이야. 그럼 생각해봐. 3합 6이면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지만 만약에 영어 1을 맞췄다면 2합 5가 된다고. 얘하고 얘는 하늘과 땅 차이야. 얘가 훨씬 쉽다고. 뭔지 알겠지? 자, 따라서 3학년 모의고사 기준이야. 1학년 안 돼. 즉 뭔 말이냐면 1학년 모의고사는 성격이 좋다가 나와. 시험에. 3학년 모의고사는 인품이 훌륭하다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데 3학년 시험이 어려워. 왜? 이런 식인 거지. 그래서 3학년 모의고사 기준으로 1등급을 찍어놔야 돼. 그래야 내신에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상당히 영어를 잘하는 편이다. 그러면 1학년 안에 3학년 모의고사 기준에 1등급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져야 되고 내가 중위권 정도 된다. 그러면 적어도 3학년 때는 영어를 하면 안 돼. 2학년까지 해서 2학년 때 수능 시험지 기준으로 내가 1등급을 받겠다. 이런 준비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자, 결론은 자, 내신을 따야 되는데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 뭐 말했지? 1학년 1학기는 연습 삼아 이런 거 없어.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해야 돼. 1학년 1학기 때부터 내신 뒤지게 해야 돼. 그 대신 내신을 안 할 때 뭘 해야 돼?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춘다면 내가 갖고 있는 우리 학교는 좀 애들이 공부를 잘해. 그래서 내가 목동 대치동에 있으면서 좀 불리함이 있어. 그걸 뭘로 극복이 가능하다? 좋은 학업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수능 최저로 극복이 가능하다. 됐지? 그 대신 수능 최저 맞출 때 영어를 활용하면 아주 유리하다. 자, 그 다음에 자, 너희들이 자주 질문하는 거 대답해 볼게. 선생님, 제가 중학교 때에 비해서 고등학교 때 성적이 떨어졌어요. 성적이 떨어진 게 아니야. 뭐야? 성적이 드러난 거라고. 자, 봐봐. 예를 들면 중학교 때는 2등하고 예를 들면 뭐 23등. 얘가 둘 다 A야. 근데 고등학생이 되면 얘는 1등급이 될 가능성이 높고 얘는 4등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즉 얘들은 원래 완전 달랐던 애들이야. 근데 중학교 평가에서는 그잖아. ABC 평가에서는 같은 A로 나왔을 뿐인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성적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드러나는 거야. 그리고 이 드러나는 건 성적이 아니고 사실 정확히 본다면 습관하고 방법이야. 뭔 말이냐면 자, 우선 습관을 갖다 예를 들어볼게. 자, 지금 지식을 3개로 나눠보자. 확실히 안다, 전혀 모른다, 애매한다가 있으면 봐봐. 중학교 때 2등을 했던 애들은 공부의 기준이 여기야. 요까지 해야 지가 공부를 끝낸다고. 근데 중학교 때 23등으로 A를 맞았던 애는 공부의 기준이 여기야. 이 정도. 그래서 알긴 아는데 완벽하지 않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학교 시험이 여기서 나와. 그러니까 얘도 맞고 얘도 맞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된다고. 2등하고 23등이. 즉 얘는 굉장히 좋은 습관을 가졌어. 공부를 완벽하게. 얘는 23등은 공부를 대강해. 아주 나쁜 습관을 가졌어. 근데 태가 안 나. 왜? 시험이 쉽기 때문에. 근데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돼버려? 시험이 여기 있던 시험이 난이도가 1로 와버린다고. 따라서 얘는 여전히 맞지만 얘는 틀리게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따라서 공부를 갖다 완벽하게 하는 습관에서 우선 차이가 드러나는 거고 두 번째는 방법이야. 즉 이 23등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공부를 한다고. 비효율적으로. 얘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고. 근데 태가 안 나. 왜? 시험 범위가 엄청 적거든 중학교 때는. 따라서 방법이 효율적이든 비효율적이든 둘 다 뭐야? A라는 성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고등학교 때는 영어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영어만 해도 시험 범위가 6배, 7배 늘어버린다고. 근데 중학교 때처럼 닥치고 암기한다? 택도 없는 작전이라고. 따라서 방법의 비효율성과 습관의 뭐랄까 완벽하지 않음, 이게 다 드러난다는 거지. 결과가 성적으로 드러나는 거지만. 따라서 요 두 개를 고치지 않으면 뭐야? 반드시 고등학교 가서는 성적이 떨어지게 돼 있다고. 자, 남은 100일 안에 반드시 고쳐야 돼.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자주 하는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내신은 이제 고등학교 딱 들어간 다음에 수업 열심히 듣고 복습 열심히 하면 되나요? 안 돼. 미안하지만. 왜 그래? 내신은 수업 시작 전에 결정이 난 거야. 봐봐. 내가 3월 3일 날 개학이야. 그러면 3월 1일 날 나는 결정이 난 거야. 3월 2일 날 결정이 난 거야. 내가 예를 들면 뭐 신목고를 갔어. 백암고를 갔어. 양천고를 갔어. 금옥여고를 갔어. 이미 내신은 결정이 났다고 보면 돼. 입학하는 순간. 그러니까 입학하고 열심히 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어. 왜? 입학할 때
내가 교복을 입고 학교에 처음 등교하는 그날 이미 뭐야? 나는 4등급 정도, 나는 3등급 정도 이게 결정이 났다는 거지. 뭔 말이냐면 내신 시험을 달리기 한번 비유를 해볼게. 자, 달리기. 내신 공부하고 똑같아.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겠지. 빨리 해야 되겠지. 꾸준히 해야 되겠지. 자, 수업도 열심히 듣고, 그제 복습도 빨리빨리 하고, 그제 공부도 꾸준히 했어. 그러면 달리기를 앞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시험도 앞서 나가야 되잖아? 안 돼, 내신은. 적어도 목동에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이해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리 달려야 돼. 미리 달리지 않으면 절대 못 이겨. 총소리가 딱 울리고 뛰면 뭐야? 다른 애들은 이미 30m 앞에 있다고. 100m 달리기에서 30m 앞에 있는 애들 절대 못 이긴다고. 근데 나 혼자 멍청하게 총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다른 애들은 이미 다 뛰었는데. 미리 달려야 돼. 오케이? 자, 뭔 말이냐면, 자, 영어를 갖다 50분 수업을 들었어. 자, 영어 수업.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들었어. 자, 50분을 들었네? 듣고 났더니, 자, 이렇게 달라는 거지. 5분, 50분, 100분. 이게 뭐겠어? 이게 각자의 복습 부담이야. 1, 2등급 정도에 있는 애들은 복습 부담이,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3학년 모의고사 기준으로 1, 2등급 정도에 있는 애들은 복습 부담이 5분밖에 안 돼. 근데 3학년 모의고사 기준으로 3, 4등급에 있다. 그 정도 실력을 갖춘 애들은 복습 부담이 50분이야. 따라서 요 사이에서는 바뀌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3, 4등급의 실력을 가진 애가 여기로 들어가긴 힘든 거지. 자, 선생님이 경사도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자, 이런 애가 뭐야? 1등급 그룹에 있는 애야.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은 거의 평지에 가까운 느낌인 거지. 자, 3등급권에 있는 애들은 이 정도 경사를 걷는 거야. 5등급에 있는 애들은 이 정도 경사를 걷는 거지. 따라서 100의 노력을 하면 얘는 100m를 가는 거고, 얘는 80m를 가는 거고, 얘는 60m를 가는 거야. 노력의 양이 적은 게 아니고 뭐다? 경사도가 다르다고. 따라서 얘는 아무리 열심히 걸어봤자 얘를 이기기는 힘들어. 이해되지? 그래서 학교 가서 수업 듣고 열심히 하겠다? 택도 없는 생각이야.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이 쫙 이렇게 설명을 해요. 수업을 들을 때. 영어 수업을 듣는데 설명을 해. 오케이, 나 이거 알아? 오케이, 나 이거 알아? 오케이, 나 이거 알아? 이건 좀 특이한 설명이네?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알아? 이거 좀 헷갈리네? 이거 알아? 그러면 이제 뭐야? 바로 요 두 개만 복습을 탁 하고 끝나는 거지. 이해되죠? 이런 느낌이 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10개를 설명하면 9개 정도는 이미 듣는 순간 바로 알아버려야 돼. 그래야지 1, 2등급권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목동 내신에서. 자,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열심히 달리고 빨리 달리고 꾸준히 달리고 다 필요 없어. 미리 달려야 돼. 미리 달리지 않으면 다 헛짓이야. 오케이? 자, 근데 내가 이렇게 현장에서 봐보면 이제 1학년 이제 내신을 하고 이제 여름방학 때 왔어. 그래서 엄마가 우리 애가 지는 뭐 한다고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어요. 막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얘는 지 딴에는 열심히 빨리 꾸준히 했다는 거야. 근데 엄마는 아니 그럼 점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점수가 안 나오는 건 그만큼밖에 안 해서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지. 근데 말했잖아. 왜 그래? 이 경사 때문이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가 100의 노력을 했어. 근데 뭐야 60m밖에 못 가. 근데 엄마는 60m의 노력밖에 안 했다고 믿는 거지. 그래서 맨날 가정 불화밖에 안 생긴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혹시라도 지금 부모님들 중에서 이걸 보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제발 우리 애가 그잖아요. 3년 동안 고생할지 말지는 지금 남은 3달에 갈다. 그래서 고등학생 되기 전에 3달 동안 고생하면 고등학생 돼서 3년 동안 고생할 걸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경사를 낮춰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경사가 높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 열심히 부지런히 다 필요 없어. 미리 해야 돼. 자, 됐고. 자, 내신과 수능은 별개다? 뭐 이런 것도 질문을 많이 하는데 너희들이.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은 상관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 적어도 1학년 때 모의고사가 3학년 모의고사 기준으로 1등급권에 있어야 걔가 내신하기도 좋을 뿐더러 수능 최저 맞추는 데도 좋은 거지만. 자, 봐봐. 예를 들면 기간은 내신 기간이 아닐 때가 있고 내신 기간이 있고 내신 기간 아닐 때가 있고 내신 기간이 있겠지. 자, 너희들이 예를 들면 지금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100일이 남았어. 그럼 이건 뭐야? 내신 기간이 아니고 한 4월 중순쯤 됐어. 그럼 이때는 내신 기간이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봐봐. 내신 기간에 뭘 하는 거냐면 노력을 하는 거야. 즉 누구나 예상하는 문제에 대해서 맞출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거지. 수업을 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맞을 수 있는 거야. 노력만 하면. 노력만 해도 맞을 수 있는 거. 능력이 없어도 돼. 그러면 이게 몇 점 정도 된다? 이게 60점에서 70점이야. 이게 이 예상 문제가 60점 정도 나오면 그지? 여기서 40점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80점이 나오면 여기서 20점이 나오는 건데 이런 학교는 좀 쉬운 학교, 이런 학교가 어려운 학교. 목동은 이런 학교라고 봐야 돼. 됐지? 그래서 예상 문제 다 맞아도 즉
수업 듣고 열심히 노력해도 결국은 뭐야? 4등급이야. 1등급, 2등급, 3등급이 되려면 결국 뭐야? 실력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라는 건 어휘, 어법, 외부 지문이야. 이 세 가지가 결국은 1등급, 2등급, 3등급을 결정짓는 30점, 40점이라고. 됐지? 근데 문제는 뭐야? 얘는 내신 기간 5주 동안 또는 6주 동안 뒤지게 열심히 한다고 느는 게 아니야. 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력,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뭐야? 수능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지. 따라서 내신 기간 아닐 때 어휘, 어법, 외부 지문 위주로 수능 공부를 해놓으면 결국은 뭐다? 그게 내신에 있는 킬러 문항 30점에 대한 대비가 되는 거지. 그리고 막상 내신 기간이 시작하면 노력을 하는 거고. 자, 내신 기간이 되기 전에, 즉 내신 기간 아닐 때 실력을 최대한 올리자. 어휘, 어법, 외부 지문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수능 최저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나서 내신 시작했네? 그때부터 노력하면 된다고. 됐지? 이거 없이 노력 뒤지게 해봤자 4등급. 오케이? 자, 변화된 입시에서는 영어, 그지? 영어가 내신을 따는 데서도 역할을 해야 되지만 반드시 어디에서? 수능 최저에서. 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등급 받기가 쉽다. 그래서 나는 내신과 수능 최저를 할 거고, 수능 최저에서는 영어가 어찌됐든 절대평가고 재수생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1학년 또는 2학년 때까지 영어 모의고사 1등급은 끝낸다. 이렇게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현장에서 목동에서 한 10년 정도 애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실패하는 애들은 내신과 수능이 따로 놀아. 얘들은 함께 놀고 선순환이 되는 거지. 내가 모의고사를 갖다 볼 수 있는 어휘, 어법, 외부 지문 실력이 있다 보니까 결국 내신 기간에 어려운 문제를 맞추게 되고, 그잖아. 그러면 선순환이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얘들은 실력이 있으니까 공부가 이해 위주야. 따라서 학습 부담이 줄어. 근데 얘는 실력이 없으니까 암기 위주야. 학습 부담이 늘어. 결론은 뭐야? 얘들은 학습 부담이 많다 보니까 복습을 제대로 못해. 완성도가 낮아. 즉 아까 내가 말했던 세모가 많은 거지.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돼? 채점할 때 계속 한숨을 쉬어. 왜? 아, 내가 이걸 틀리다니. 아, 내가 틀리다니. 분명히 이거 내가 공부했는데. 근데 왜 그래? 복습을 제대로 못하니까 헷갈려서 틀리는 거지. 그렇지? 자, 예를 들면 문법 같은 경우 내신형 위주, 즉 내신과 수능이 따로 내는 애들은 문법도 예를 들면 이걸 다 외우는 거야. 왜? 실력이 없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거지. 근데 이게 악순환이라니까. 이건 노력이 의미가 없어. 자,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잖아? 그럼 내신을 5주, 4주, 3주, 2주, 1주가 되잖아? 그럼 얘는 기억력이 100, 얘는 기억력이 80, 얘는 기억력이 60, 얘는 기억력이 40, 얘는 기억력이 20. 결국은 뭐야? 시험 직전에 했던 건 좀 맞지만 나머지는 다 틀려버린다고. 그러니까 점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자, 그러면 내신에서 이런 식으로 닥치고 웬다, 이런 건 옛날 스타일이라 요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해야 돼? 닥치고 외는 게 아니고, 자 봐봐. 적어도 내가 수능 어법을 완벽하게 마무리했잖아. 그럼 여기서 보여. 뭔 말이냐면 우리가 영화 배우를 딱 봤을 때 쟤는 주연 배우, 쟤는 조연 배우 이런 게 있잖아. 마찬가지야. 얘도 딱 보는 순간 얘가 주연 배우 이런 게 보인다고. 그래서 보통 시험에 나올 건 10단어 중에 한두 단어야. 따라서 여기서 150단어가 있다면 실제 나올 수 있는 건 뭐야? 한 10개, 20개 이 정도밖에 없다니까.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생각해봐. 나올 수 있는 건 이미 정해져 있어. 어떤 선생님이 봐도 이걸 낼 수밖에 없다고. 그런 안목을 키워야지. 그런 실력을 키워야지 이런 노력을 하면 안 된다고. 자, 어휘도 마찬가지야. 실력이 안 되는 애 또 외는 거야. 열심히. 그래서 리미티드란 단어를 외웠어. 난 뒤지게 열심히 했어. 뿌듯해. 근데 막상 시험장 갔더니 여기에 리미티드가 있어야 돼. 제한된 이런 의미로 리미티드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뭐가 나와버려? 바운디드가 나와버려. 왜 그래? 자, 리미티드하고 바운디드가 동의어거든. 이걸 재진술이라고 부르는 거지. 즉 분명히 교과서에서는 성격이 좋다가 나왔어. 근데 막상 시험장에 갔는데 그 지점에 인품이 훌륭하다가 나와버려. 왜 그래? 변별력을 내야 되니까. 애들이 닥치고 웬 애들이 맞으면 그럼 뭐야? 1등급, 2등급, 3등급이 구분이 안 된다고. 그럼 뭐야? 실력 있는 애하고 실력 없는 애를 나누는 이런 게 출제라는 거지. 그런 게 고난도 문제고. 그치? 따라서 단어를 외울 때도 닥치고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고 평소에 실력을 키워놓은 애들은 어떻게 해? 분명히 걔들도 리미티드를 외겠지. 근데 걔들은 평소에 단어를 어떻게 외놨냐면 이미 리미티드란 단어를 외울 때 동의어, 반의어 이런 식으로 외놓는 거야. 자, 하나 더 볼까? 자, fault란 단어를 볼 때도 동의어, 반의어 이런 식으로 외놓는 거지. 파란색이 동의어, 빨간색이 반의어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자, 수고도 마찬가지야. 동의어, 반의어 이런 식으로 외놓는 거라고. 거기다 하나만 더 해야 될 게 뭐야? 혼동어까지 정리가 해야 돼. 자, ascribe, scribe로 끝난 단어들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설사 출제자가 예를 들면 이번에 신목고는 재진술이 18개가 나왔어.
그냥 다 재진술이야. 그러니까 성격이 좋다를 인품이 훌륭하도록, 얼굴이 잘생겼다를 외모가 준수하다, 춥다를 서늘하다. 이게 다야. 그냥 똑같이 나왔는데 그 지점에 뜻이 같은 다른 단어로 바꿔놨어. 닥치고 했던 애들이 다 틀렸다고. 그러면 그게 노력으로 될 일이야? 아니지. 내신기간 들어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동의어, 반의어, 혼동어를 정리를 해놨어야 된다. 자, 고등부에서 지금 봐봐. 자, 고등부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이만큼이야.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될 단어는 뭐야? 얘지, 얘. 왜? 얘가 주연 배우거든. 그러니까 단어가 고등부에서 예를 들면 편의상 10,000단어라고 쳐볼게. 그러면 3,000단어가 주연 배우고 7,000단어는 엑스트라야. 얘들은 답으로 나오고 얘들은 뭐야? 답으로는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지. 그 기준이 뭐냐면 적어도 요 3칸 중에 한 칸을 채울 수 있어야 3,000단어 안에 들어가는 거야. 3칸 다 채우면 특특특 A급이고. 자, 어떤 단어가 있잖아? 그럼 반드시 동의어, 반의어, 혼동어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돼. 어떤 단어가 동의어도 갖고 있고 반의어도 갖고 있고 혼동어도 갖고 있잖아? 그럼 그런 애는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지. 뭘로? 답으로. 됐지? 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는 게 오늘도 신규생이 예비 고1이 4명이 왔는데 내가 봤을 때 자, 오늘 4명이 신규생이 왔는데 예비 고1이야. 근데 얘는 3가지야. 첫 번째 학습 능력, 두 번째 성실, 또 세 번째 선행학습. 요 3가지를 가지고 점수를 먹이는 거야. 생각해봐. 내가 예를 들면 쇼핑 계획을 짜주는 거야. 근데 A란에는 100만 원이 있어. 자, B란에는 70만 원이 있어. C란에는 50만 원이 있어. D란에는 10만 원이 있어. 그럼 계획이 달라야 되잖아. 생각해봐. 얘는 백화점을 갈 때 얘는 다이소를 가야 된다고. 근데 얘를 데리고 백화점을 가면 살 게 마땅치가 않다고. 마찬가지야. 이 친구는 100짜리 숙제가 가야 되고 이 친구는 70짜리, 이 친구는 50짜리, 이 친구는 10짜리 숙제가 가야 돼. 근데 만약 얘가 100짜리 숙제를 하잖아? 그럼 뭐야? 걔는 0밖에 안 된다고 절대. 보면 자기한테 맞는 숙제.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진도보다는 완성도가 더 중요해.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진도가 있어야 돼. 뭔 말이냐면 봐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상위권은 동그라미가 많고 중하위권은 세모가 많아. 자, 세모의 발생 원인은 능력에 맞지 않는 진도 위주의 학습을 해서 그래. 즉 학습 능력하고 성실도하고 선행학습을 합했을 때 50이야. 근데 지가 공부를 100을 하잖아? 그럼 얘는 뭐야? 전부 다 헷갈려.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 그림으로 그리면 봐봐. 이런 식으로 3층을 올리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1층을 올리는 게 훨씬 더 뭐야? 발전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50이라는 친구는 이런 식으로 높이만 높일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튼튼하게 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 뭐야? 금방 무너져 버린다고. 금방 머리에서 사라져 버리니까. 세모라는 건 망각의 속도가 빨라. 얘는 뭐야? 장기 기억이 되는 거고. 자, 봐봐. 이 세모가 무서운 게 뭐냐면 만약에 시험이 쉽잖아. 중학교 때처럼. 그럼 이 세모가 파란색이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맞았다는 결과가 나와. 근데 시험이 어려우면 이 세모가 하얀색이 빨간색이 돼버려. 즉 고등학교에서는 세모 지식은 뭐다? X하고 똑같아. 중학교 때는 이렇게 똑같은 거고. 보면 알겠지?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세모라는 학습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고등학교 가서 점수가 정말 말도 못하게 떨어져 버려. 자, 그렇게 이해를 해봤고, 그래서 나는 세모보다, 그러니까 진도보다는 완성도가 더 우선시 돼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이야. 두 번째, 즉 요 그림 좀 기억해봐. 어설프게 3층 올리기보다는 튼튼한 1층이 장기적인 계획의 관점에서는 훨씬 좋은 거야. 자, 그 다음에 나는 X가 세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 즉 X는 반성이라도 있다니까. 내가 안 해서 원인을 지 탓으로 한다고. 그 다음에 자존감도 있어. 자신감도 있어. 내가 안 해서 그러지 하면 뒤질 수 있어. 나 하면 진짜 안 해서 그러지 하면 진짜 잘할 거야. 이런 게 있다고. 근데 세모는 뭐야? 지 딴에는 한다고 했거든. 근데 결과가 안 나. 그러니까 뭐야? 자신감도 없고 무기력하다고. 오케이? 절대로 세모내야 안 돼.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기 혹시라도 어머님들이 보고 계시고 아버님들이 보고 계시다면 진짜로 원인을 잘 봐야 됩니다. 애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 근데 이 새끼 열심히 안 했지 라고 하면 그 열심이 마저 없어집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애가 미리 달릴 수 있게, 그래서 제발 경사도를 좀 낮춰주게. 그래서 우리 애가 이런 경사를 달리는 게 아니고 우리 애가
이런 경사를 달릴 수 있게.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노력이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를 시키실 거면.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생각해보세요. 이 경사를 3년을 걷는다고 생각하면 가정 불화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노란색을 갈 수 있게. 그리고 자 봐봐. 너희들이 이제 선생님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게 4개야. 자, 선생님이 너희한테 해주고 싶은 건 첫 번째,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건데 첫 번째 뭐냐면 너희들이 3월 달에 영어 첫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 저 수업 들었는데 진짜로 거짓말 않고 거의 90% 이상은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 됐지? 그래서 복습 부담이 5분밖에 안 걸리게. 두 번째, 선생님이 어떻게 해줄 거냐면 단어, 문법, 독해 요 3개는 공통 숙제잖아 우리가. 그래서 요 3개만큼은 100%로 내가 만들어줄 거야.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내가 이번 모의고사를 봤는데 단어가 좀 약한 것 같아? 그러면 이 단어집만 봐도 되게. 그러니까 쌤 옛날에 방문과외 할 때 보면 공부를 못한 애들이 책꽂이에 책이 많아. 그래서 진짜로 딱 이 3권만 있으면 되게. 그래서 내가 최근에 모의고사에서 문법이 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러면 이 문법 책만 딱 보면 되게. 선생님 제가 독해 감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 되게. 딱 단어 1권, 문법 1권, 독해 1권 이 3권이 책꽂이에 꽂혀 있고 언제든지 내가 각 파트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 딱 보면 다시 실력이 다시 복구될 수 있게 그런 책을 만들어 줄 거야. 그러면 모의고사 대비에 대한 부담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돼. 자, 세 번째 좋은 습관 만들기인데 예를 들면 단어 같은 거야. 첫 번째는 아까 습관에서 세모는 절대 안 되고 무조건 동그라미로 만든다. 진도만 나가는 거칠의 공부 말고 완성도가 있는 실속 있는 공부 그 습관을 만들어 줄 거야. 세모는 안 돼요. 무조건 공부를 했다면 동그라미. 그래서 첫 번째 습관은 뭐냐면 X가 있고 세모가 있고 O가 있을 때 우리 애가 자꾸 공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하는 습관이 있을 때 여기서 여기로 끌고 갈 수 있는 이걸 갖다 제가 할 거예요. 반드시. 이제 내가 이거만큼은 반드시 만들어 줄 거니까 누구도 따라와 줘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실제로 선생님하고 한 3주 4주 했던 사람들은 다 알 텐데 단어를 20개 외울 때 너희들이 보통 막 15분 20분 걸렸는데 지금은 3분이면 다 외잖아. 그치? 이걸 계속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 무조건 시간을 재고 외는 거지.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난 단어 20개 외우는데 2분이면 끝나. 나는 3분이면 끝나. 나는 5분이면 끝나. 각자 정한 이 속도대로 계속 외는 거야, 단어를. 그지? 그래서 단어를 외는 거에서 우리의 목표는 2개지. 완벽하게 외워야지, 완벽하게. 그지? 완벽하게. 근데 그건 상위권의 목표고 최상위권은 완벽하게 플러스 빠르게. 그래서 완벽하게가 1번이야. 완벽하게 해야 돼. 그 대신 그게 익숙해진 사람은 빠르게. 완벽하게 빠르게, 완벽하게 빠르게. 그래서 생각해봐. 1시간 끝날 공부를 예를 들면 50분에 끝낸다. 그러면 1시간마다 10분씩을 이기는 거야. 근데 그게 3년이 쌓인다고 생각해봐. 말도 못할 격차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격차가 이런 작은 격차가 그지? 1시간마다 10분씩의 격차가 3년이 쌓이면 그러잖아. 얘는 이렇게 갈 거고 얘는 이렇게 될 거라니까. 말도 못하게 차이가 날 거라고. 그래서 1시간마다 10분씩 빨라지는 그런 습관을 만드는 거. 그런 걸 선생님이 도와줄 테니까. 자, 그리고 이 모든 걸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개인별 학습 계획표를 만들어줄 거야. 다 받았잖아. 선생님이 자 11월 1일 날은 단어는 뭐, 문법은 뭐, 독해는 뭐. 12월 2일 날은 단어는 뭐, 문법은 뭐, 독해는 뭐 이렇게 다 정해줬잖아. 근데 그게 지금 다 다르잖아. 따라서 자기가 내가 정해준 자기 계획표대로 하라고. 자기 계획표대로. 제발 선생님 저 친구는 단어, 문법, 독해에다가 2개 더 하는데 저도 더 하고 싶어요. 그래도 내가 안 해줄 거야. 왜? 니는 지금 그게 맞아. 완벽하게 한다라고 본다면 너희는 지금 5개를 하면 안 되고 3개만 해야 된다고. 따라서 지금 3개를 하는 사람도 있고 5개를 하는 사람도 있고 제일 많이 하는 애는 지금 9개 정도 하는 애는 모의고사, 듣기, 그 다음에 독해, 구조 분석까지 해서 9개 하는 애도 있다고. 따라서 내가 봐서 할 수 있으면 늘려줄게. 아니 나도 당연히 늘려주고 싶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선은 선생님이 짜준 계획표, 자기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나눠준 그 계획표대로 하면 돼. 그래서 선생님이 하루하루 정해준 그것만 그대로 해오면 된다고. 그러면 어느새 점수는 다 늘어있을 거니까. 됐지? 그래서 선생님이 요 4개를 해줄 테니까. 오케이? 너희는 그냥 내가 짜준 개인별 학습 계획표만 실천해오면 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오케이? 내가 수업이나 강의나 관리로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는 개인별 학습 계획표만 완벽하게 만들어 오면 되겠네. 됐지? 자, 정리하면 뭐 한다? 내신 뒤지게 해야 된다. 1학년 내신을 뒤집기가 쉽지가 않다. 뒤지게 하자. 자, 내신 기간 아닐 때 뭐 한다? 수능 최저 뒤지게 맞추자. 자, 3번째. 근데 수능 최저는 뭘로 맞추면 좋다? 영어로 맞추면 좋다. 됐지? 그렇게 하면 되겠네.
고생했습니다.